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젯밤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갑자기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착륙 중에 3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를 냈었는데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항공기 조사 전문가신데요. 중원대 251 항공운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급 추적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이탈 사고입니다. 2년도 채 안 돼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또 이런 사고를 낸 건데요. 이번 사고 보면은 상당히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활주로를 이탈하기 전에 항공기가 이제 강하게 뭐 충격을 받다든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충격들이 이제 손님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충격을 손님이 느끼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탑승하고 계신 분들 전체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순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항 활주로에 이제 진입하다가 지상의 무선 설비에 이제 접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주로를 벗어나서 진입 방향과 역방향으로 이제 정지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지금 현재 히로시마 공항은 이제 활주로 그 모양이 저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히로시마 공항이 상당히 높은 그 공항입니다. 저희로 얘기하면 331m인데 1m 높이에 있는 공항입니다. 그것도 이제 북한산이 거의 한 865m 정도인데 그 중턱을 이렇게 옆으로 깎아가지고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산 같으면은 거의 뭐 한 262m가 남산인데 남산보다도 높은 위치에 이제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상당히 그 가기 싫은 공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경사진 상태에서 남쪽은 일본 내해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나쁘면은 이제 특히 이제 봄철에는 이 봄비가 올 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구름층이 낮아지면서 낮은 상태에서 안개 끼면서 같이 이제 비가 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기상 조건 때문에 이제 히로시마 공항은 상당히 어려운 공항인데요. 이제 히로시마 공항에 이제 착륙할 때 이제 대부분의 그런 공항들이 대부분 평지에 있다 보면은 평지 기준하고 활주로가 있는 기준하고 조종사들이 같이 보게 되면은 비행 착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근데 조종사 눈으로 보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은 상당히 낮고 또 이 히로시마 공항도 좌측이나 접근하는 양쪽 동에서 서쪽이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접근하는 끝단면은 거의 절벽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지형 지물은 상당히 그 낮아 보이고 활주로는 높게 있다 보니까 주변 지형 지물 때문에 강하를 좀 깊게 눌러서 착시가 생길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긴박했던 사고 순간을 좀 더 돌이켜 보자면 지금 일부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객기 엔진 쪽에서 불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 날개 쪽도 파손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체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겁니까? 기체가 폭발했을 그런 가능성은 뭐 심하게 이제 그 엔진이 지상하고 충격을 심하게 했다면은 기체가 뭐 그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 활주로 300m 바깥에 있는 그 6m 높이의 그 안테나하고 부닥쳤을 때 엔진 일부가 거기를 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엔진 일부가 그 안테나도 좌측 쪽에 있는 안테나가 좀 부서졌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는 그
날개보다도 그 엔진이 좌측 엔진이 좌측 안테나를 치면서 활주로에 닿으면서 충격 때문에 접지해서 다시 이제 그 충격이 경사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제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화재가 더 크게 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근데 건가요? 이제 활주로를 일단 벗어나고 충격이 있게 되면은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엔진의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조종사 그 비상 절차로서 엔진을 끄도록 돼 있고 엔진을 끄는 것과 동시에 소화액을 엔진 내에서 자동으로 뿌려주는 스위치를 언하게 됩니다. 그럼 소화액이 엔진에 있는 연료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그니션이라든가 그런 모든 시스템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료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연료 탱크가 터지지 않는 한 엔진이 충격을 받았더라도 조종사가 정확하게 처치를 하면은 엔진은 뭐 폭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고 원인 뭐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도 진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착시건 뭐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낮게 활주로로 진입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상을 보면은 히로시마 공항이 그 피트로 보면 1080피트입니다. 331m가. 근데 이제 구름이 거의 1200에서 2000피트 사이에 구름이 이제 껴 있었습니다. 거의 2000피트 사이에는 완전히 이제 구름 기저로 위가 차단돼 있었고 1200피트 정도에는 약간 뭐 시크디크한 구름들이 있어서 그런 시크디큰 상태에서 활주로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상태에서 조종사가 이제 착륙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히로시마 공항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착륙할 때는 이제 그 정밀 착륙 유도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접근할 때는 정밀 착륙 유도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종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계단식으로 강화했을 때 마지막 고도는 미리 좀 내려와야 활주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고도를 좀 미리 내렸을 때 좀 저고도로 접근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그때도 저고도 진입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저고도 진입이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히로시마 공항도 떠 있는 공항이고 그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히로시마 공항이 이제 동서로 이제 활주로가 돼 있고요. 북쪽은 이제 산악을 좀 깎은 데다가 그 항공기 주기장하고 그 탑승장을 만들었고 남쪽은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벽 거치된 그런 경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갔으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절벽으로 미끄러 나갈 뻔했는데 정말 아찔한 사고 될 뻔했군요. 네, 히로시마 공항 얘기가 이제 뭐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착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개도 좀 많이 낀다고 하는데요. 안개도 꼈었습니다. 안개 끼는 경우에는 뭐 특별 장치가 좀 이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안개 낀 경우에는 이제 뭐 카테고리 1, 2, 3 해가지고 이제 히로시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카테고리 3 그 적용을 이제 보강을 해서 뭐 안개가 뭐 한 100m 이내에 껴도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 공항의 기상은 이제 물론 비가 오고 안개가 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안개가 끼이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4km에서 5km 정도는 조종사가 이제 가시거리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3라고 해서 뭐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공항인데 그렇다면은 착륙 유도 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로시마 공항의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정밀하지 않은 비정밀 이제 착륙 그 절차에 의해서 조종사가 이제 착륙을 하게 되고요.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착륙할 때는 이제 정밀 착륙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는 뭐 거의 아주 그 일정한 강화 앵글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돼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조종사 본인 스스로 활주로를 보면서 시계로 보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히로시마 공항의 이제 지형적인 조건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공항, 뭐 지형이나 장애물 때문에 이착륙이 이제 어려운 곳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히로시마 공항은 들어 있는 건가요? 네, 히로시마 공항은 이제 과거에는 특수공항했었습니다.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비가 오면 안개도 많이 끼고 이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카테고리 3 적용을 해서 특수공항에서 좀 해제가 된 이제 그럼 안전 장치가 좀 약해지는 건가요? 안전 장치가 좀 강화된 겁니다. 강화되는 건가요? 어떤 예. 부분이 강화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m 시정을 가지고 내린다. 그런 것보다도 한 200m 시정만 돼도 이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좀 어려운 공항인데, 조정하기 어려운 공항인데요. 이번 사고 여객기를 보면은 기장이 8,233시간, 부기장은 1,583 시간을 비행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배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기장이나 부기장 시간으로 봤을 때 뭐 기장이 거의 뭐 8,000시간이 넘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4,000에서 5,000시간 넘으면 이제 기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 교육을 받게 되면은 뭐 이런 특수공항에도 내릴 이제 연습도 다 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사내에서 그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사내 심사가 끝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다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게 다 통과가 돼야 정식으로 이제 기장이 돼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걸로 봤을 때는 뭐 기장의 경험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뭐 많다 적다 얘기하기보다도 기장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이제 다각도에서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지형적인 요인이나 이제 기장 부분을 좀 봤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에어버스 A320입니다. 이게 연비가 좋다고는 하는데 사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에어버스 320 항공기가 몇 번 사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 320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3시간에서 4시간 그런 이제 단거리 국내선 또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뭐 대형기나 뭐 747이나 380 이런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운항한다고 그러면은 이 항공기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운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기들이 가는 공항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나 저희 뭐 김해공항이나 큰 공항들을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착륙 시설이나 안전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대형 공항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접근하는 착륙하는 시설들이 이제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에어버스 320 비행기는 이제 단거리 위주 또 국내선 위주로 뭐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내선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행 횟수가 뭐 대형기보다 거의 뭐 4배, 5배 많다 보니까 기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횟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 공항 시설이 이제 대형 그 대형 공항보다 좀 못한 그런 지방의 공항들을 다니기 때문에 안전적인 그런 취약점은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A320 조종사들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사고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88년 창사 이래 총 3번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이번 사고는 4번째인데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사후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원대 251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